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 그래서 저는 한 3겹씩 껴입었습니다. 세 겹씩 껴입어야 조금 덜 춥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감기 걸리면은 결국에는 나만 고생이니까 여러분들도 멋부린다. 어른들이 늘 그러죠.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절대 그러지 않도록 잘 껴입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막 영하 7도로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엄청 추울 거로 생각했는데 저의 자동차에 찍혔던 온도는 0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또 더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옷 단단히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또 M7 종목들로 상승이 쫙 몰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즘에 시장 분위기 보면요. 머스크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약간 일론 머스크가 무언가를 한다. 아니면은 뭔가 머스크한테 조금 밑보이면은 큰일 나겠다. 이 오른판이 된 머스크의 눈치를 굉장히 보는 것 같고 시장도 그런가요?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어제 또 전해졌죠. HBM 관련해서도 이 수출 규제 중국에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약하다고 느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약한 거는 국장이죠. 예, 국장은 약해도 너무 약하죠. 예, 미국 얘기할 때 국장 얘기하면 갑자기 또 맥이 빠지는데 어쨌든 뉴욕 증시 나스닥은 S&P 다우 형님에 이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다우는 조금 쉬어갔어도 밤사이 다우는 좀 쉬어갔어도 다른 지수들은 또 강세를 보였고 예, 또 알트코인이 난리가 났어요. 예,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보느라 올라가는 게 신기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도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는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권 부장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테슬라를 더 많이 사셨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쪽에 또 중소형주 관련한 포트 비중을 많이 늘렸다라고 하는데 그쪽 사정은 또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사실 다른 제품 우리 3% 핫딜 할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제 앞에 있는 이 제품이 사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어떤 거요? 요거 슈퍼브레인 알파. 민망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뭐예요? 홍삼? 각종 삼들이 들어있는데 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약간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하세요? 자기 자식 자랑 잘 못하겠는 네. 그런 거 있죠. 네. 하나 드세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그 드시면은 오늘 하루가 활기찰 거고 피로 개선이 아주 근본적으로 될 거고 패키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되게 저희는 프리미엄이에요. 제가 또 프리미엄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리그도 프리미어 리그가 최고인 거 아시죠? 맛있네요. 맛이 있진 않을 텐데. 홍삼. 예, 홍삼 맛이 가장 강한데 그 삼보다는 또 그 다른 추출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억력 이거 깜빡깜빡.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좀 긴데 길어요? 약간 예. 슬픈 이야기 하나 하자면 저희 이제 오빠가 예. 많이 아팠었잖아요. 이제 예. 그때 인연이 됐던 생명공학 박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이제 숨겨져 있던 레시피를 이제 건강기능식품화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때 오빠 많이 항암 치료하면서 힘들 때 그때 예. 약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가지고. 예. 자, 아침부터 또 알겠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할 수는 예. 없고 어쨌든 여러분 슈퍼브레인 알파 오늘부터 핫딜 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 영상 하나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 제목부터 한번 시장부터 먼저 볼까요? 시장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시장 자체가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갔다.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다우존스가 0.2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97% 상승했고요. S&P 500 0.24%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0.04% 정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니까 맵을 다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오늘 중심으로 좀 갔다. 최근에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빅테크들이 이틀 쉬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이틀 올라가고 또는 빅테크가 하루 올라가면 이 러셀 2000 지수가 또 하루 정도 쉬어가는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테슬라가요. 최근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고점은 가지 않을까. 곧 400달러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357달러네요. 357달러인데 전고점을 뭐 윗꼬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봉으로 봤을 때 417달러가 이제 전 고점이었어요. 윗꼬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만 20%? 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네. 트럼프 트레이드 요즘 리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리플?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자, 아니 제가 중간에 무서워가지고 한번 팔았는데 그 안 네. 팔았으면 진짜 놀라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익률이 찍힐 뻔했어요. 지금 5거래일 동안에 네. 두 배가 올라왔어요. 맞아요. 지난 5거래일 맞아요, 동안에. 맞아요. 예, 그리고 지난 한 15거래일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 3, 4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지금 거의 수익률이 저 주변에 지금 많은 뭐 작가님들, 피디님들 네. 주변에 계시잖아요. 난리 났어요? 이제 전부 다 지금 암호화폐 얘기하고 있고. 어. 예,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수급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네. 아, 이게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분 리플 그렇습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예, 여러분은 리플을 많이 달아주시고 예. 리플로 수익도 많이 내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사실상 규제안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일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은 기업,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뭐 S&P 500 내에서도 한 490개 정도 되는 그러한 기업들. 물론 일부 호재성 기사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오늘 뭐 어마어마한 또 급등을 보였던 기업들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오늘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자, 요게 이제 리플. XRP 리플인데 이게 포모 현상은 항상 늘 이러한 단계로 맞아요. 이루어지잖아요. 0.1달러였을 때는 야, 너 이거 리플 한번 사. 그러면 오른쪽에가 싫어, 안 사. 나. 예. 0.2달러 갔을 때도 안 사. 안 사요. 0.6달러 갔을 때도 안 사. 안 사요. 네, 5달러 가야 그리고 이제 매스컴에서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나오죠. CNN 뭐 BBC 할 거 없이 야, 지금 리플이 벌써 5배, 50배 올랐더라. 이렇게 되면 지금 그때 한 산다. 2달러인가요? 2.6달러네요. 2.6달러요? 예, 아직 5달러 가려면 좀 먼 것 같은데. 2배 더 올라야 되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추세가 너무나도 강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지금 지하철만 타도 네. 난리 나죠. 전부 다 리플 보고 있어요. 리플을 보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도. 차트 하시는 분들. 뉴스를 자꾸 챙겨본다니까요. 야,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좋았던 거야? 갑자기. 아니, 관심 그리고 없었다가. 뭐 ETF 상장한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또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과거에는 뭔가 정부가 움직이는 그런 기조는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뭐 규제를 한다, 뭐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라는 그렇죠. 게 미국에 있었지만 예. 뭔가 되게 이번에 트럼프 정권은 암호화폐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서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과거에 어떤 금시장에 대한 어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을 뭐 다시 정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뜨겁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뉴스 핵심 헤드라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현황입니다. 자, 어떠한 자금이 유입이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프리미엄을 줄 테니까 네. 반도체 칩 다 가져와라. 자,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엔비디아, 젠슨항에게 오히려 지금 블랙웰에 대해서 돈을 얹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 그 뉴스를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인텔 CEO가 은퇴했습니다. 예, 역사적인 또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 2021년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지난 한 3년 동안에 이제 인텔을 또 다시
끌어주셨지만 인텔이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50% 넘는 하락률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우려가 좀 있었고 특히나 인텔의 여러 어떤 구조적인 부분, 그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부 뭐 재무통이 또 임원진을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자, 뒤에 뉴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사실 AI 로봇,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기지, 특히나 이 로봇을 생산하는 이 기업들을 어떤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할까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 생산 기지가 아마도 대만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또? 네, 아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 연인 총재가 금리 정책 인하 또는 금리 정책의 동결, 이런 부분에 이제 금리 관련해서 이 방향성 자체가 많이 열려 있다. 즉, 인하나 동결 어느 것이 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금리와 유가 보도록 할게요.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4.19%로 정말 소폭 하락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뭐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들이 좀 나왔고 제가 좀 지표를 몇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뒤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됐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지정학적 악재가 더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양쪽에 약간의 좀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유가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뉴스들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됐다라는 얘기는 원유 수요 자체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크다. 공장 가동률이 좀 높아지게 되면 원유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뉴스. 그 진영학적 악재,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유가에 대한 여러 변동성이 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0.16% 상승한 68달러, WTI 기준으로 6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을 보실 텐데요. 오늘 사실 어찌 보면 또 가장 뭐 핫 이슈 중에 또 핫 이슈였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부정 행위에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31%대 급등을 보여줬고요. 사실상 지난 10일 거래일 동안에 물론 중간에 조정을 줬던 그런 구간도 있지만은 바닥이 18불이었는데 지금 오늘 43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 뭐 한 몇 배인가요? 한 2.5배 정도 짧은 거래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팩 딜싱어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은퇴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4%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인텔 CEO의 은퇴 자체가 오히려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2024년 인텔 주가가 56% 가까이 또 넘게 빠졌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대감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갭입니다. 요즘에 갭이 많이 나와요. 갭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JP 모건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또 주가가 7%대 상승했다. 이번에 실적도 실적도 좋았죠. 괜찮았는데? 예, 실적도 좋았고 물론 아베크롬비도 실적이 괜찮았지만은 가이던스가 일부 약간은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약간 상반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였고 갭 자체는 지금 단연간의 어떤 성장 전망이 좀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연휴 쇼핑 시즌에 강력한 매출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란티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텔란티스 CEO가 갑작스럽게 좀 사임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스텔란티스 하게 되면 뭐 포드, GM 뭐 이러한 기업들 많이 아시겠지만 스텔란티스도 전 세계 4위 자동차 기업이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CEO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임원진과 이사회 간의 갈등이 좀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사실 상법 개정 또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자본시장법 개정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됐는데 네. 어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이러한 주주와 이사회 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바꿨다.
이제 그 방향성을 그렇게 이제 잡았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보게 되면서 미국에서 늘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 그렇죠. 속에서 성숙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일부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이거를 상법 개정이 아닌 뭐 일부 수정안 이렇게 이제 바꾼다는 자체가 저는 어제 뉴스 보면서 약간은 좀 꼼수죠, 아쉬웠다. 꼼수. 예.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네. 조금 적극적으로 좀 그렇죠. 나서주는 게 좀 어떨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기업별 소식을 좀 보게 되면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옥타. 옥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주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플랫폼 또는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 기업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해서도 뭐 팔로알토부터 해서 옥타, 뭐 지스케일러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 기업에 대한 좋은 어떤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드 마찬가지로 이번에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각각 6%, 4%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뭐 많은 정책들이 좀 나올 것이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산업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기업별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아마 보기 좀 힘든, 예, 알기 힘든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 기업을 좀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철강 제조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2%대 상승을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 무역 정책에 있어서 아마 광범위한 산업의 수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제조업체들, 제조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부 뭐 내년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부 이러한 기업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IB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 또는 섹터군 이런 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부 2025년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데이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네. 물론 아직 50을 넘진 않았는데 계속 회복세예요. 맞아요. 예, 50을 넘지 않았지만은 네. 이게 지금 7월 달에 48을 기록하고 나서 네. 47, 46으로 빠졌다가 다시 48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마찬가지로 7월 달이 고점이었다가 이렇게 U자형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다시 또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에 있는 많은 CEO들이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해서 또는 내년에 어떤 경기가 완전히 성장세로 돌입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뭐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런 심리 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지금의 미국 시장 자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이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까 아닐까로 봤을 때는 이 더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이제 과거의 어떤 버블의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조금은 좀 기민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지금 11월, 12월은 늘 괜찮은 그러한 미국 증시였고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적으로 출범되기 전에는 11월, 12월은 여러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일부 자극할 수 있다. 그 자극에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ISM의 제조업 지수다, 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일부 미국 경기가 활발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현황인데요. 이게 올해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예요. 보게 되면 빠져나가기도 했네요. 빠져나간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일부 뭐 차익 실현이라고 좀 보여주고 거의 대부분 이제 들어왔잖아요. 다 그쵸,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자금 자체가 전혀 뭐 빠져나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리플부터 해서 뭐 너무나도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코스닥을 보시는 분들은 네. 자극적이었잖아요, 사실. 크게 빠지면은 올라갈 때 그냥 하나의 사이클로 막 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업 사이클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기민하게 움직였는데 요즘 국내 시장이 약간 좀 침울하니까 그 기민하게 움직인 게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사실 이렇게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2017년인가에도 그랬고 2021년인가에도 그랬고 국내 코스닥이 좀 거래 대금이 적고 할 때는 네. 항상 이제 코인 시장이 활발할 때는 돈이 우리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100만 원 가지고도 코인으로 가면은 코스닥 못 하는 거죠. 그런 맞아요. 상황이 지금도 연출되고 예, 있습니다. 만약에 섹터군으로 만약에 반도체에 있다가 뭐 2차 전지로 넘어간든지 네. 바이오 넘어가게 되면 어떤 한 곳에 특히나 한 종목에 또 넘어가게 되면 맞아요. 나머지 기업들이 다 우르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어떤 이동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가 저는 가끔 가다가 사실 이제 월모브 끝나고 국내 시장을 이렇게 봐요. 한 뭐 9시, 10시 이때쯤 이렇게 보면 거래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래량인가? 어제도 그냥 그랬지만 멈춰 있는 듯한 느낌? 계속 시장이 상승했다가도 바로 힘이 없는 게 그렇죠. 많이 팔아버리죠. 바로. 받쳐주는 수급이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빨리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데이터 좀 보게 되면요. 금리 지금 이제 전망? 12월에 FMC를 앞두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또 여러 IB들이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때요? 이번에 좀 할 것 같대요. 예, 이번에는 저는 25bp 금리 인하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노동시장 또는 인플레이션도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자, 이번에도 아마 25bp가 인하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때는 조금 더 가파르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지금 모건 스탠리가 보는 금리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제 금리 방향, 그러니까 뭐 페드 워치 툴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전망치를 좀 보는 그러한 어떤 흐름과 모건 스탠리가 보고 있는 금리의 어떤 기울기 자체가 하락의 기울기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러한 어떤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또 금리 인하는 경기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우려할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콜옵션이 어떤 섹터에서 콜옵션이 많이 증가가 됐는가를 오늘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네. 그 섹터를 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에 대한 콜옵션의 증가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에 약간 좀 변화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뭐 과도한 어떠한 쏠림 현상이나 아니면은 일부 중소형 기업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멘텀 좀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지금 콜옵션 시장에서는 또 일부 경기 방어주로서 조금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넘어간다 해서 뭐 무조건 경기 방어주가 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12월은 미 증시가 늘 좋았습니다. 그쵸. 예, 대선 때는 더 좋았어요. 예, 항상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번 올해는 12월에 대선까지 겹쳤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난리 그래서 나겠네요. 난리가 나야 되는데 오늘은 난리가 안 났죠. 그렇게. 예, 그래서 빅테크들만 조금 상승했지만 일단 12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온라인 매출, 쇼핑, 소비 이러한 부분은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고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 경제 지표도 괜찮고요. 만약에 마일드한 25bp 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면 일부 중소형 기업들의 모멘텀은 더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12월 미 증시가 늘 좋았었지만 특히 중소형주들이 빅테크에 비해서 그냥 큰 기업들에 비해서 약간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도 늘 보여줬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뭐 보게 되면은 약 한 46년, 47년 뭐 그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12월 달에 중소형 기업들이 큰 기업들보다 약간은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지표들 자체가 일부 12월이 좋았던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러셀 2000 지수들이 다른 빅테크들보다 얼만큼 좀 아웃퍼폼 했는가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12월이 이렇게 울뚝 솟아있는 요 부분 때문에 어쩌면 이번 12월은 또 중소형들에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볼 텐데. 두 분이 함께 흐뭇하게 뭘 바라보고 있는 흐뭇하죠.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아빠 미소로 저걸 보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젠슨 왕이 이렇게 만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AI 하드웨어의 우선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먼저 팔아라. 이 우선권을 위해서
웃돈을 더 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강남에서 택시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쵸. 밤에. 예, 거의 못 잡아요. 거의 못 잡는데 정말 비싼 택시가 아니고서야 잡기가 힘든 상황인데 자, 이러한 웃돈을 더 얹어서 자, 나부터 갑시다. 이러한 프리미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데이터 센터를 다 구축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엄청 빨리 구축했어요.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예. 이거 뭐 칩을 뭐 거의 10만 개를 깔아버렸으니까. 네. 아, 정말 어마어마하고. 도지코인 오른 걸로 사셨나?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도지코인 이거 이거 봐야 되나 도지코인 이렇게 많이 올랐던데. 하여튼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XAI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설립한 AI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XAI. 지금 그록을 또 머신러닝을 통해서 생성형 AI죠.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을 좀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는데 지금 XAI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2025년 1월 바로 내년 1월이죠. 내년 다음 달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블랙웰 납품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부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제 일론 머스크가 어찌 보면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도 약간 인센티브가 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10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주문을 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인 폭스콘에서 제조할 예정이다라는 간단한 소식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제 보니까 뭐 사임 소식도 있고 은퇴 소식도 있고. 사임, 은퇴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은퇴. 저는 요번에도 이게 아직 인텔이라는 이 기업의 구조 자체가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 어디가 아쉬웠냐면 네. 인텔 CEO가 물론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 12월 1일부로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동 CEO로 임명이 된 분 중에 한 분이 CFO예요. 그러니까 재무 관리에서 CFO가 이제 임명이 됐고 제품 부분에 또 CEO가 또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동 CEO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인텔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많은 변경을 좀 해야 되고 일부 기업 구조 자체가 일부 많은 이제 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네. 예, 일부 뭐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오히려 이 수장에 와서 뭔가 좀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의 CPU 같은 시장도 마찬가지로 AMD에게 완전히 밀려 있거든요, 사실상.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뭐 은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임원진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이런 것보다도 뭔가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게 사실 지금의 인텔에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지금의 뭐 임시 공동 CEO입니다. 임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속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떤 CEO가 다시 또 인텔의 또 수장 자리를 역할을 하면서 인텔을 또 끌어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뭐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나 나중에 이분들께서 그냥 CEO로 자리매김을 해서 딱 자리를 앉으면 좀 인텔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인텔로 결승하고 복귀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또는 회사에서는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고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을 했다. 물론 최근에는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과거에 이제 인텔의 어떤 전성기를 끌었던 그러한 인물로서는 뭐랄까요? 무슨 전당이라 그러잖아요. 명예의 전당. 명예 전당.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근데 인정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건지 원래 마르신 건지 고생을 많이 조금 하는 많이 느낌이 빠지신 것 나죠? 같아요. 예. 안타깝죠. 예. 네.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근데 같습니다. 또 인텔의 주가는 올랐어요. 올랐어요. 4% 올랐습니다. 예. 인텔이 뭐 제가 잠깐 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인텔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사임 소식이나 이런 은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오히려 이제 아쉬워하고 그러면 주가가 보통 하락하는데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상승했어. 예. 좀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네요. 오늘 빠졌네요. 인텔 빠졌어요? 예. 결국에. 막판에 빠졌구나. 인텔의 주가. 이게 지금 이게 15분 봉이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그러게요. 빠졌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때 보면서 네.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 예, 하락했습니다. 빠졌습니다. 예, 소폭 하락했습니다. 결국에 하락했습니다. 예, 0.5% 하락했네요. 예, 그래서 갭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뭐 월봉을 보게 되면 뭐 거의
이게 뭐 많이 힘들죠. 예, 64불, 68불 선에서 있었던 고점에서 지금 23불로 빠졌으니까 뭐 3분의 1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텔 소식에 이어서 보스텍 연은 총재가 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하락을 할 수 있다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관세도 그렇고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는 본인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유지하겠다. 예,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정권 관세가 어떻게 될지 또는 법인세 인하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보게 되면은 일부 과거의 어떤 2016년, 2017년 또는 관세를 부과했었던 2018년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튀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튀어 올랐고 2020년이 돼서야 일부 잡히는 그런 모습을 좀 일부 보였었는데 자, 이번에 관세의 어떤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자,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하락 시나리오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이번 회의에 있어서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블러드 형님이 또 엄청나게 잘 맞추셨잖아요. 네. 예.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상 이 보스 연은 총재가 그래도 약간의 방향성이 지금의 어떤 지금의 궤와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총재인데 이 보스 연은 총재가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도 꼭 인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동결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만약에 열려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더 나오는 이런 상황이면 시장에서는 일부 더 좀 변동성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의 시장의 많은 참여자분들은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좀 무난하게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인하해야 되는지 아직은 여전히 열려 있는 그러한 질문이다. 결국에는 우리는 데이터가 결정하는데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대만의 문을 또 두드리는 게 이번엔 로봇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지금 테슬라도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이 맞아요. 둘이 만나면 안 돼요? 그냥 둘이 같이. 아, 그건 별로예요. 둘이 그러니까 리비안과 루시드가 만나면 안 되나? 아, 약간 이런 애매하네요. 아닌가? 경쟁. 근데 완전 그렇죠. 산업이 다른 영역에 지금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슷한 어떤 전기차가 있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비아디와 테슬라가 만나면 안 되나? 뭐 중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네. 공급망을 위해 대만을 두드린다. 일단 지금 AI라는 것 자체가 물론 지금 생성형 AI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 AI가 소프트웨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렇죠. 물론 이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PC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이 AI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적합한 그쵸.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결국에는 그 수순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시장의 관점이죠. 관점인데 그 로봇 산업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뭐 당장 내년 또는 당장 내후년 뭐 나올 뭐 물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당장 내후년 뭐 2028년 2027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몇십만 대 뭐 100만 대 가깝게 뭐 양산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을 보여지고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어찌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고 있는 거죠. 틀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로봇 기업들, 이 로봇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급망 어디가 이 기지가 될 것인가? 이게 미국이 될 것인가? 일본이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대만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뉴스가 지금 대만 이제 현지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을 위해서 대만에 기반을 둔 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 그러니까 호타 인더스트리얼, 치프텍,
뭐 하이윈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나 봐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러한 기업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부 내부자의 소문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일부 대만에 로봇 조립 기지를 설립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이런 주요 제조업체들이 2024년, 그러니까 지금 12월인데 제품 인증을 지금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로봇 생산의 주요 허브가 앞으로는 대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엔비디아가 만약에 대만의 뭐 로봇 생산의 주요 허브로 만들면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를 만들잖아요. 그쵸. 일론 머스크도 희한한 게 대만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보냈었대요. 왜 대만을 그러니까 다 엔비디아랑 갈까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만 기업들한테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대만이 앞으로 로봇에 차세대, 예, 또 새로운 신성장을 또 도모하는 그런 어떤 기지가 되나? 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가 테슬라와 이 AI를 주도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밀어붙인다면 아마 뭐 대만이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뭐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로봇 또는 AI 반도체 또는 뭐 TSMC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어떠한 생산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로봇 기업들 꽤 많잖아요. 있죠.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옆에 가까운데. 그래요. 하여튼 좀 예.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예. 대만을 참 좋아하네요. 자,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대만 어떤 기업과 또 연동이 되는지 우리가 사실 대만 하면 그동안 TSMC라는 기업밖에 몰랐는데 예. 새로운 기업을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중국 관련한 이제 AI 반도체 관련한 내용이 결국에 공개가 됐는데 네. 주요 골자가 뭐예요? 일단은 규제를 더 강화한답니다. 규제를 더 강화했는데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약해요?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부 기업들을 거기서 제외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미국, 중국에 대한 AI 및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이제 제목으로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정식적으로 좀 출범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또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라는 것을 지금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이 반도체와의 여러 규제적인 부분을 뭐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중국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중국 때리기는 뭐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개발, 군사 응용 분야에 있어가지고 AI에 관련돼서 일부 억제하는 그런 규제, 이런 수출 통제 이런 부분이 지금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보게 되면 미국 기업의 기술을 쓰는 24개의 새로운 칩 제조 도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나 여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 이게 24개가 일부 리스트가 좀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뭐 일부 미국 기업에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 규제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AI 칩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특히나 SK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도 지금 좀 HBM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명에 처해진 그런 상황인데 이 HBM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국내에 있는 이제 뭐 많은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SMIC와 화웨이를 포함한 140개 중국 기업이 이 거래 허가에 필요한 기업 목록에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거래를 하게 해달라. 네. 이런 추가했는데 거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SMIC나 화웨이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없다. 자, 그러면은 일부 그런 부분 있죠. 사실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외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금은 논쟁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창신 메모리는 왜 제외를 해줬냐. 이게 뭐 물론 그 내부적인 이야기가 좀 있겠지만은 창신 메모리 지금 최근에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특히나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장비들을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 장비를 수출을 하고 장비를 팔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랩 리서치나 이러한 기업들 자체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비중도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네. 올해 초부터 너무나도 강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이 바이든 행정부에다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야.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창신 메모리는 일부 좀 제외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일부 압박에 의한 일부 제외를 좀 시켜준 게 아니냐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일본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을 제외하고 이런 미국 부품을 쓰는 이러한 제조업체들이 일부 또 적용되면서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됐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라이몬드 상무부 장관이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다. 이렇게 본인이 평가를 하게 되면서 네. 앞으로도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이슈 반도체 관련한 중국의 제재 내용까지 전달 드려봤습니다. 네.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